굉장히 그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봤습니다. 이 6.25 전쟁 교훈에서 첫째는 이게 동족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적이 누구인지 우리 편이 누구인지 이것이 이제 불분명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사실은 제주 4.3 사건, 그 다음에 여순 군사 반란 사건, 그 당시에도 보면 그 구호 이런 것이 말이죠. 북한 인민군이 지금 남진을 하고 있다. 우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통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걸 무슨 내전의 연장선상에 또 이제 커밍스가 얘기하는 내전의 연장선상에서 전쟁이 됐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8년에 이제 김구 선생 등이 평양에 갔지만은 이미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전쟁을 하고 적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건 끝까지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과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내부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많이 인용되는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제 괴롭지 않다 했는데 지금 6.25 전쟁 당시에나 지금이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고 북한은 적인지 아닌지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적을 과소평가했는데 그냥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보의식이 없다 이거죠. 안보의식이 없으니까 안보 자체가 관심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낙관론에 빠지고 그래서 과소평가한다. 지금 6.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 상태고 지금은 6.25 이래 가장 괴로운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핵과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무기들로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만 하면 된다. 또 북한이 이런 거 가지고 대화하지는 않지만 대화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화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군사 대비태세는 그건 좀 제쳐놓는다 하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보학자들이 전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군경에 의한 인명피해 이런 걸 아주 집대성해가지고 책으로 많이 내놓고 그걸 이제 비난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는 것은 그건 일반적 현상인데 그걸 계속해서 포커스를 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당시에 엄청난 말하자면 조치들을 했는데 그때 언론이나 그 상황에서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은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헌법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평시에는 헌법의 위반이지만은 전쟁 시에는 그게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군사 동맹이 한국 안보의 필수 조건임이 분명해졌다. 49년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다면 김일성 소련 등이 남침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사실상 이제 쟁취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운동권에서 NL이라는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면 민족을 해방한다는 것은 미군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다 지금 이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도대체 한국이 살아남았을 것인지 또 오늘의 번영을 이룩했을 것인지 이렇게 문제되고 지금 30대 40대도 미군이 한국에 왜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읽은 어떤 책에 의하면은 역사상 패망한 국가들의
사례를 총망라하게 정리를 했는데 한국과 같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 그 완충국가의 그 사망 비율이 전체 사망의 40%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의 그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계속 그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로는 이제 전쟁이 그 한국 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근데 그 현대 국가의 형성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데 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희생과 피해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한국이 전쟁을 계기로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대륙에 이렇게 그 연계해 있었습니다. 전쟁을 계기로 자유선진권인 해양문화권에 편입해 가지고 그들의 제도와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됐다. 그다음에 그 허남성 박사 얘기를 그 끝에서 했습니다만 6.25 전쟁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원래 이승만 정부가 굉장히 취약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강화됐다. 뭐 이걸 독재화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신생국이 강한 정부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핵배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제 북한을 적대 세력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심각한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국가 정체성에 근본적으로 아주 위기가 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현대식 군대를 갖게 됐다. 그런데 현대식 군대가 없으면 그 현대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같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군대를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전쟁 중에 이제 이 군대를 키웠는데 전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현명했어요. 뭐냐면 미군 전상자가 많이 나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우리나라인데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무기와 군수품을 달라. 이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미군 1개 사단을 운영하는 비용이면 한국군 3개 사단, 5개 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위비도 줄이고 그래서 미국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아서 그래서 한국군을 뭐 한 2, 3년 동안에 50만 이상으로 이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이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 원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 군대가 결국은 그 한국 근대화를 이끄는 그 계기가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지금 중동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대화를 하는데 뭐냐면 토착 문화의 저항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사실은 굉장히 그 저항이 오랜만에 보면은 서구의 문물에 대한 저항이 심했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 미국이라든가 서구의 세력이 말하자면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서구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고 그래서 근대화를 하는데 별로 그 저항이 없이 성공적인 근대화를 하게 된다. 지금 지금 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하는데 6.25 당시에 북한군이 수백 대, 200대 이상의 전폭기, 그 다음에 200수십 대 탱크로 무장해가지고 그 당시 군사적으로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북한이 20, 30개 핵탄두, 천여 발의 각종 미사일, 또 방사포, 야포, 세계 최대 특수부대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6.25 당시에 30대 후반에 김일성이 저돌적이었는데 지금 김정은은 그보다 더 충동적이고 잔인한 이런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적인지 아닌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고 또 북한의 의도와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한미 동맹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안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핵을 억제하는 데는 핵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핵 개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 전략이다. 그래서 이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위시해서 그 전자권 전환이라든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명분이나 감성이 아닌 냉철한 전략적 판단에 입각해서 내려야 한다. 국가 안보에 대해 희망적 사고나 근거 없는 낙관적 인식에 빠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